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우리 경제구역 이야기 지난번에 2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완결편입니다. 드디어 완결편. 자, 지난 시간에 그 세계 곳곳에 일반적인 룰과 다른 그들만의 룰로 돌아가는 경제구역들이 존재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경제구역들을 살펴봤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경제구역들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프로스 앤 콘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복습 확인용 퀴즈. 네,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특별경제구역에서 가장 성공한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가장 성공한 곳이요? 네, 힌트를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송도와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송도보다 더 성공한 곳이요. 아, 알죠. 송도와 형제의 도시 두바이. 맞아요. 두바이는 송도를 형제로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해주면 좋겠다. 네, 자, 두바이였어요. 자, 이렇게 두바이가 승승장구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경제구역들을 속속들이 지정합니다. 맞아. 누구 한 명 잘 나가면 다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에 경제구역이 200개 정도가 지정되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요?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경제구역이 있다는 게 되게 생소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그린벨트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프리카 하면 초원에 이제 말과 이런 애들이 뛰어다니는 코끼리가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경제구역이 무려 200개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00개 중에 완성된 곳도 7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난개발을 하면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겠죠. 네. 자, 중국의 경우 자, 예전에 선진특구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특구도 꽤 성공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성공신화 2탄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팬데믹 이전에 하이난 섬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아, 하이난이면 놀러 가는 곳인데 마카오처럼. 네, 하와이 같은 느낌. 그렇죠. 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자, 이 하이난 경제특구에서 텍스 할리데이, 즉 세금 공휴일을 지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 세금 공휴일이요? 네. 좀 이름이 생소한데 우리가 왜 첫 번째 시간에 세금이 좀 경감되고 면제되는 곳은 조세 회피처다라고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이건 또 다른 개념인가 봐요. 예, 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요. 자, 세금 공휴일이란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이야기해요. 아, 조세 회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기간이 아니라 계속 그냥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반해서 이런 그 세금 공휴일은 일정 기간을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시적인 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조세 회피처와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바이처럼 성공해보고 싶어서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의외인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지? 아프리카도 의외였는데? 네, 아프리카보다 난 여기가 더 의외였어. 그래요? 네, 바로 탈레반이에요. 그 탈레반이라고 하면 그거 맞죠?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 무장단체. 네, 무장단체. 테러단체.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였다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조차도 미군 기지가 있던 곳에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발표합니다. 아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진 않나 보네요. 그쵸, 상황이. 그쵸. 근데 무서워서 이거 어디 거기 가서 무역을 하겠나?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 개선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이미지 세탁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같이 무역하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죠? 자, 또한 인도 역시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대적할 경제구역을 만들겠다면서 네. 모디 총리가 여러 개의 경제구역을 만들고 있죠. 인도는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 경제 쪽으로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인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자기들도 어떤 경제 부흥기를 막겠다라고 도전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더 이상 공장으로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잃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가 요 기회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일단 인도는 근데 이제 노동 인력의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고 아직 인권이 너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또 인도 내에서 종교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구역이 성공할까 싶네요. 그렇죠. 중국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헝가리. 그죠? 헝가리. 자, 헝가리의 경우에 이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나는 반자유주의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국가주의자 자기는? 네, 나는 자유주의 무역을 반대하고 우리 헝가리 국민의 이익을 중시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 그렇게 반자유주의를 선언했으면서도 이제 삼성을 유치하고 싶어서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서 2020년에 헝가리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듭니다. 삼성을 위해서? 네, 삼성을 유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경제 좀 부흥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제 현재 삼성이 BMW의 전용으로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헝가리에서 추진 중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헝가리 입장에서는 삼성은 외국 자본이잖아요. 그럼 외자 유치는 전형적인 자유무역의 예시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이분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반자유주의자라고 선언을 하지 말던가. 그러게요. 왜 한 입 갖다 두 말을 그치? 둘 중에 하나로 노선을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가 침묵하고 있던가. 그쵸. 침묵은 금이잖아. 맞아요. 자,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헝가리 총리가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죠?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죠. 그렇죠. 다 국가주의 하겠다, 보호주의 하겠다. 이게 더 먹히죠. 정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서유럽에 비해서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어요. 그죠? 맞아요. 예. 공산주의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막 변화가 됐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는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기가 힘들었지. 이미 선진돼가지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체제도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벅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중시한다. 나는 국가주의자다라고 해야 표를 얻기가 쉬운 거죠. 그랬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서 이제 총리가 됐는데 자,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주의로 해놓고 막 법을 막 바꾸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자유주의대로. 그렇죠? 그치. 시장을 오픈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경제특구를 지정해놓고 나는 반신자유주의자지만 나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그죠? 특별구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을 하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외를 허용한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체제는 지킬 수 있고 그렇지만 고구역에서는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시도를 한 거네요. 그쵸. 이런 재밌는 케이스가 이제 헝가리에 있고.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두바이와 중국의 선진, 요 성공 사례가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이제 여겨지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에 줄을 긋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 마치 경제가 마법처럼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송도가 지금 생겨서 있는 거겠죠. 미완의 프로젝트가 되었고. 근데 이렇게 성공한 경제 특구도 있지만 사실 실패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제 특구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실패한 예는 혹시 없나요? 네, 많죠. 많은데 어느 분야나 우리가 왜 이제 TV 연예인도 우리 4천만 중에 한 명만 보고서는 와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그 아이돌 연습생들이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경제 특구도 수천 개가 넘는 곳들 중에 큰 성공을 거둔 곳은 아직 두바이와 선진밖에 없다고 해요. 이 두 곳이 진짜 대단한 거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나마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끝나면 다행인데 오히려 경제구역이 역효과를 가져온 예들도 있다고 합니다. 역효과요? 예. 또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에,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이제 영국의 예인데 이게 영국이 이제 국세라 그래야 되나요? 국가의 세가 많이 이제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한두 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쓰나미처럼 오는 거야. 맞아. 그죠? 이제 브렉시트 이제 나갈 때부터 조금 기우뚱했는데. 맞아. 그때부터 완전 기울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쵸. 안타깝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2019년 이제 총리로서 첫 연설을 하면서. 여러 개의 경제 구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브렉시트 했으니까 자유무역 옛날만큼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구라도 지정을 해야 이게 자유무역이 활발하지. 그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경제 구역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 구역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요. 진짜요? 네. 자, 일단 팬데믹의 영향이 크긴 했죠. 그렇죠. 그때는 다 전 세계가 스탑했으니까 시기가 안 좋았던 면도 있네요. 그렇죠. 보리스 총리의 경제구역들이 실패하면서 이제 영국은 점점 더 이제 다운턴 이제 쇠락의 길을 좀 걷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특구가 어떻게 실패하냐 전형적인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자, 경제구역이 설정되면 제일 먼저 초기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네. 누굴까요? 자, 힌트. 뭐든지. 힌트 너무 좋아. 힌트. 자, 뭐든지 땅이 있어야 시작이 되죠? 알겠어요. 네. 힌트 들으면 이제 알겠어요. 네. 부동산 투자자들? 네, 맞아요. 부동산 개발자들. 개발자들. 일단 토지부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땅부터 고르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송도 국제도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초기에 빨리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자들이에요. 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초기에. 손해 나질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기서 사업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개발은 치고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을 보고 빠지는 거죠. 네, 이제 경제 특구가 지정되면 와 여기 이제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죠. 맞아.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과 같은 원리죠. 이제 개미 부동산 투자자들이 또 우르르 몰립니다. 맞아. 먼저 치고 빠지는 분들은 사실 이게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될 거라는 걸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나가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대중들이 남은 밥그릇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그쵸. 전쟁을 벌이는 거지.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 해외 투자 자본과 기업들이 어쨌든 유치는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초기에 경제 특구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이제 유입시키려고 엄청난 혜택을 주거든요.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오는구나. 예. 자,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급상승하죠. 그치. 야, 이거 외자 유치 성공했단다. 이거 잘 될래나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초기 부동산 개발자들은 빠집니다. 그죠? 그 후에 이제 들어온 해외 투자자들, 기업들 한번 사업을 해봐요. 왜냐하면 혜택을 많이 이제 받았으니까. 그렇죠. 막 세금 혜택에서부터 땅도 지원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가 하면서 이제 한번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해봐요. 자, 이러다가 이제 별로다 싶으면은 경제특구에서 쏙 빠져나가 버리죠. 정말? 네. 이 경제특구라는 데는 들어오기도 쉽지만 빠져나가기도 쉽게 돼 있어요. 기업들에게 뭔가 규제가 적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그 특구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이제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보고 이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쵸. 예, 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예, 이제 초기에 이제 여기가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초기에 해외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체리 피커처럼 이제 체리만 다 따먹고 이제 나가 버리면. 그 경제 특구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치. 남은 이제 그러면 땅과 그 지역 그 인력들과 다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특구는 그렇게 돼버리면 지정한 나라는 땅 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많은 지원해줬는데 근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개미 투자자들 손해보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은 그죠. 거기 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로 메꾼 거고. 저 그래서 이제 경제특구에서 이제 손해를 본 영국의 예를 조금 이번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2022년 작년에 영국의 자유무역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자, P&O Ferries라는 선박회사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곳에서 일하던 영국 직원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해고된 거예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그죠? 영국이면 이제 노동법도 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열정 씨처럼 생각을 하고 영국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치. 알고 보니까 P&O Ferries라는 회사가 영국령인 버뮤다의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뮤다 노동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영국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되고 버뮤다 노동법을 적용을 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자유무역항이 아닌 이제 다른 영국의 일반적인 도시에서 사업을 했다면 영국 노동법을 적용받았을 테니 당연히 갑작스러운 해고는 할 수 없었겠죠. 그치, 네. 네, 근데 정말 이런 자유무역항이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무역지구가 있잖아요. 송도. 송도에 있는 뭐 외국 회사나 이런 거를 취업할 때는 미리 좀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고가 쉬운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청라에 있는 회사에 이제 출퇴근 가능하겠냐고 한번 오퍼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안 가길 잘했네요. 근데 청라는 그냥 신도시인가요? 뭐지? 아니요, 청라도 송도처럼 그런 특구예요? 경제 특구로 알고 있는데. 야, 그렇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경제구역이 규제가 적고 자유롭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성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이 자유로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이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특구가 마치 정글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 규제도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자유주의의 총회 다보스 포럼 아시죠? 알죠. 네, 신자유주의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그치. 그 기업가들, 뭐 정치인들 다 이제 석학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포럼이죠. 네, 그 포럼에서 이제 원래 그 포럼이 열릴 때 문 밖에서 뭐 대기업 물러가라, 신자유주의 물러가라 막 데모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국가주의자들, 즉 자유무역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경제특구에서 막 무슨 해적이나 뭐 깡패처럼 막 나대는 회사보다 글로벌 대기업이 낫다면서 글로벌 대기업의 편을 들었대요. 어머, 정말요? 신기하죠? 원래 글로벌 대기업 뭐 MS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막 물러나라고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무역이 국가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글로벌 대기업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이 기사 보고 참 재밌었는데 자, 그래도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킨다는 거야. 이게 이제 글로벌화된 이제 표준화된 규칙대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는 눈도 많고 주주도 많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쵸, 맞아. 경제 자유구역에서 사업하는 이런 해외 중소기업들. 아까도 그 버뮤다 회사 예로 들었잖아요. P&O 페리. 예.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자기네 규칙 들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선 이거야. 왜 이렇게 놀 때도 우리 왜 숨바꼭질 할 때도 우리 동네에선 이게 규칙이야. 막 이러면 그렇게 하면 숨바꼭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제특구는 자체적인 룰이 잘 없으니까 뭐 자기들이 그 룰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불량배들처럼 막 그렇게 사업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니 국가주의자들 및 보호무역주의자들조차도 차라리 이럴 거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차라리 글로벌 대기업이 그냥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 법대로 상도덕에 맞게 사업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낫다는 거네. 네, 이게 1990년대식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특구 잘못 지정한 나라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피했더니, 그러니까 여우를 피했더니 범을 만난 거야. 더한 것이 왔다. 더한 게 왔어.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해봤더니 이게 이제 옛날 글로벌 대기업은 양반인 거야. 그죠?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더 조심하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하던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미지도 상관없고 경제특구에서 한 1, 2년 장사하다가 맞아. 그냥 날라버리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막 분탕질해버리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신자유주의가 낫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보호주의자들조차도. 재밌죠. 재밌네요. 네. 우리 이렇게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경제구역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자, 이제 그 길었던 대장정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자, 결론은 국가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지금도 경제구역들 안에서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국가주의지.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한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는 또 국가대로 이제 뭐 보호주의 하겠다 뭐 이러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 이득이 있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입장 바꿔서 세계화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헝가리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여기선 자유주의야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흐름을 진짜 잘 바라보고는 있어야겠네요. 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백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융통성을 가지고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저런 논리도 있지만 섞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가끔씩 이제 인천에 조개구이 먹으러 갈 때 이제 송도 많이 지나가는데 송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송도가 언제쯤 두바이로 변모하나. 우리 또 나중에 방송에서 그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막 송도는 두바이만큼 성공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두바이보다 잘 나가요.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매일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 네. 예, 쓸공님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도 정말 우리의 글로벌 국제 경제 감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네요. 네. 자,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